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KF-21 프로그램의 질서가 공식 문서에서 무너졌습니다. 분담금이 깎인 순간 인도네시아의 권리는 함께 정리됐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KF-21은 곧바로 양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1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이 먼저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공동개발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돈과 속도를 동시에 낸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KF-21은 인도네시아가 아닌 그 나라들에게 열렸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전 세계 전투기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아디 프라타마입니다. 올해 나이는 47살입니다. 2015년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회의실에서 처음 그 서류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었죠.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함께한다는 의미였죠.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 산업 참여의 수준, 지적재산권 배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했어요. 당시 저는 방산전략기획국 소속 분석관이었습니다. 선임급이었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다루는 건 처음이었죠. 상급자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항공산업의 미래를 사는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만 해왔습니다. F-16, 수호이 시리즈, 다양한 기종들이 우리 공군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비 기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죠. KF-21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면 설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개발팀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었죠. 부품 생산 참여, 최종 조립 기술 이전까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분담금은 총 개발비의 약 20%였어요. 처음 제시된 금액은 1조 7,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게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투자였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한 건 2016년 초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고 양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역사적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표현들이 쏟아졌죠.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 통역관 옆에 앉아서 모든 대화를 듣고 기록했어요. 한국 측 담당자들은 전문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줬고 우리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재정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졌다는 보고였죠.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루피와 가치도 불안정했어요. KF-21 분담금을 계획대로 다 내는 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회의실에 나왔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우리는 약속된 분담금의 4분의 1 수준인 452억 원만 납부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재정 집행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실제로 예산 처리가 복잡했으니까요. 다만 그 복잡함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상외로 조용했어요. 공식 항의가 없었습니다. 대신 실무 레벨에서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왔죠. 우리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국방부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자료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개발 진행률, 예상 일정, 비용 추정, 모든 걸 분석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리스크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전체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일정이 늦어지든 비용이 증가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죠.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우리는 참여국일 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아예 분담금을 내지 못했어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차년도 예산의 반영 검토라고만 적혔죠. 2019년 우리는 1,32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획된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실무진 사이에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시기에 여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분담금 조정의 전략적 타당성, 대체 전투기 도입, 시나리오 분석, KF-21 프로그램 리스크 평가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모든 보고서의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분담금을 전액 유지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급자들이 원하는 결론이기도 했죠. 저는 그들이 원하는 논리를 제공했고 그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우리는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완벽한 명분도 생겼죠. 모든 나라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이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식 성명도 압박도 없었어요. 업무 협조 요청에는 성실하게 답변했고 기술회의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누군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2년 동안 한 푼도 안 냈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 스타일이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문화지. 괜찮다는 뜻 아니겠어?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건 우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다른 옵션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구매 제안이 들어왔어요. 검증된 기체였고 당장 인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죠. 2021년 우리는 프랑스와 라팔 42 대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조용했어요. 2021년 4월 9일 뉴스에서 한국의 KF-21 시제기 출고식 영상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화면 속 전투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련된 형상, 쌍발 엔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다는 그 비행기였죠. 출고식 현장에 보라매라는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공군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동체에는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걸 상징하는 표시였죠. 그 영상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저 비행기에 우리 국기가 그려져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상을 찾아봤어요.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었죠. 33분간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산 전투기의 역사적 첫 비행이라고 대서특필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에 참여한 KF-21, 첫 비행 성공 같은 제목들이었죠. 그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한 게 뭐지? 돈은 거의 내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는 몇 명 파견했지만 핵심 개발에 참여했는지는 의문이었죠. 기술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결정권이 있었나? 하지만 그런 의문을 회의에서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공동개발국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2022년 11월 우리는 94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3년 만에 분담금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독촉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독촉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2023년 1월 KF-21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하 1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첫 비행으로부터 6개월 만이었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든 안 내든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해 우리는 41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여전히 계획된 금액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성의 표시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2023년 10월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엄동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회의가 열렸고 저도 배석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행 가능한 분담금 납부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납부한 분담금은 약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약속한 1조 6천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본색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먼저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본색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개발국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전까지는요. 2024년 3월 회의실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방부 차관이 대답했어요. 그건 알아. 하지만 1조 6천억을 다 낼 순 없잖아. 현실적인 선택이야.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근시안적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아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무슨 손해? 기술 접근권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무기 통합 시스템, 성능 개량 범위, 모두 분담금 비율에 연동될 겁니다. 누군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유일한 파트너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른 파트너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어. 이만한 시장이 어딨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분담금 6천억 원 조정안이 통과됐어요. 저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혼자였습니다. 5월, 제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KF-21, 독자 개발 무장 통합 시스템 적용. 국산 능동전자 주사 레이더 성능 검증 완료.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 인도 목표. 저는 이 기사들을 출력해서 상급자에게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독자 개발 능력도 우리 예상을 넘어섰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분담금을 줄였다는 건 한국이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굳이 우리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과장하지 마. 우리는 공동개발국이야. 공동개발국. 그 단어에 모두가 기대고 있었어요. 마치 부적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공동개발국은 영원하다는 조항은 없었어요. 6월, 필리핀 관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회의 소집을 요청했어요. 필리핀이 KF-21 블록 1 우선 공급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관심을 보인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우리는 분담금의 3분의 1을 포기했어요. 당연히 권리도 줄어듭니다. 그럼 내 말대로 했어야 했다는 거야? 예,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리핀이 구매 의향을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돈을 확실히 낼 고객이 생긴 거죠. 우리는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48대를 사겠다고만 했어요. 구매 의향서도 제출 안 했고요. 그건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8월 16일 한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분담금 6천억 원으로 확정. 기술 이전 범위 3분의 1로 축소.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요. 저는 좋아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국 측 문서 한 줄이 눈에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조정된 분담금 수준으로 제한됨. 제한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복사해서 개인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9월, 사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조립 라인을 봤어요. 세 대의 기체가 각각 다른 단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양산 1호기를 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기체는 언제쯤 조립에 들어갑니까? 안내 직원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구매 계약요? 우리는 공동개발국인데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요.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KF-21 사업의 구조적 위험 요소였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였지만 한국의 개발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협상력은 약화되었고 앞으로 더 약화될 것이다. 상급자는 그 보고서를 읽고 말했어요. 너무 비관적이야. 한국도 우리가 필요해.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개발국이잖아.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가 밥 먹여줍니까? 기술 줍니까? 전투기 줍니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10월, 아랍에미리트 소식이 들렸습니다. 150억 달러 규모 협력 논의. 저는 즉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등장은 인도네시아에게 치명적이다. 한국은 이제 선택지를 갖게 됐다.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파트너와 확실하게 내는 파트너.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늦게 왔어. 우리가 먼저야. 저는 대답했어요.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먼저 왔지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내고 의향서도 안 내고 입으로만 사겠다고 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파트너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구매 의향서를 내십시오.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십시오. 예산이 어딨어? 그럼 KF21을 포기하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라파를 샀습니다. 40이 돼요. 그 돈으로 KF21 분담금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검증된 프랑스 전투기를 택한 거죠. 그건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KF21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으로 라파를 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요. 11월, 필리핀이 또 움직였습니다. FA50 추가 도입, 성능 개량 사업 확정, 동남아시아 MRO 센터 유치 추진.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필리핀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FA50으로 신뢰를 쌓고 KF21로 관계를 확대하는 구조다. 한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답은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12월, 엔지니어 12명 파견 건이 터졌어요. 우리 언론은 생산공정 참여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했어요. 실습생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정정 보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왜? 실습생을 생산공정 참여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국민들이 좋아하잖아. 거짓말로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까? 프라타마 씨, 너무 결벽증이야. 좀 유연하게 생각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기록을 시작했어요.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제 생각을 정리하는 문서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으면서 2025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양산라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호기, 3호기가 보였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개발 일정을 재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기술력이 예상보다 높다. 둘째, 우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배제? 우리가 공동개발국인데? 저는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공동개발국이라는 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포기한 순간 그 지위도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잠재 구매국입니다. 그것도 불확실한. 뭐라고?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공동개발국의 권리는 분담금 이행이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처음부터 반대했어야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했습니다. 2024년 3월에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5월, CNBC 인도네시아 기고문이 나왔어요. 저는 그 기사를 출력해서 전 부서에 돌렸습니다. 보십시오. 외부 전문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고요. 상급자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해? 내가 한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는 사실 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봅니다. 데이터는 명확해요. 우리가 지고 있다고요. 7월, 복좌형 요구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안 됩니다. 지금 추가 요구를 하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왜? 우리도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입니까? 분담금 3분의 1만 낸 나라가 무슨 권리로 복좌형을 요구합니까? 공동개발국이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동개발국이 아닙니다. 이미 아니에요. 왜 모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복좌형은 아랍에미리트를 위한 겁니다. 그들은 150억 달러를 냅니다. 우리는 6천억 원도 다 안 냈어요. 한국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9월, 프라보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있었어요. 비공개 논의.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할 성과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12월, 저는 마지막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026년 KF21 관련 대응 방안이었어요. 결론 부분에 솔직하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택권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상급자가 그 부분을 지우라고 했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너무 비관적이야.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결국 그 문장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본을 따로 보관했어요. 그날 밤 개인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의 의미를요.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한국 언론에서 양산 1호기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단계. 내년 상반기 출고 예정. 2026년 중 공군 인도 목표. 내년 2026년. 저는 그 기사들을 출력해서 회의 자료로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한국은 이미 양산 단계입니다. 우리는 아직 구매 의향서도 없고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아직 시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양산 1호기는 이미 한국 공군 것으로 확정됐어요. 2호기, 3호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차례는 언제일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주, 복좌형 관련 최종 회신이 왔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였어요. 기존 합의된 단좌형 시제기 이전 조건 유지. 복좌형 관련 추가 논의 불가. 이유는 없었습니다. 불가하다는 결론만. 저는 그 문서를 회의 테이블에 던졌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좌형 요구는 자살 행위라고요. 차관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내 말대로 했어야 했다는 거야? 예. 올해 7월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론이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결과론이 아닙니다. 예측이었어요. 제 예측이 맞았을 뿐입니다. 12월 중순 아랍에미리트 관련 구체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비공식 정보였지만 신뢰할 만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내년 초 한국과 최종 계약 체결 예정.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규모는 150억 달러. 복좌형 공동 개발 참여. 현지 생산시설 구축. 무인 편대기 통합 시스템 이전. 블록 2 이상 기술 접근권. 저는 즉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천억 원을 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약 10조 원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 있는 건 블록 1 기본형. 아랍에미리트는 블록 2 이상을 받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설이 미정이에요. 아랍에미리트는 현지 조립이 확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복좌형에 접근할 수 없어요. 아랍에미리트는 개발에 참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인기 통합이 포함 안 돼요. 아랍에미리트는 포함됩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 그들이 낼 돈. 우리가 받을 것, 그들이 받을 것. 회의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정해. 저는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불공정합니까? 우리는 6천억 원 냈어요. 그들은 10조 원 냅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온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입으로만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삽니다. 12월 20일 CNBC 인도네시아의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 남을지 스스로 기회를 포기할지 결정하는 해. 저는 그 기사를 전 부서에 돌렸어요. 외부 전문가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아직 시간 있어.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아랍에미리트와 협상 중이고 필리핀은 계약 직전이고 우리는 아직 의향서도 없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특별 영상을 공개했어요. 2025년 한 해 돌아보기. 영상에는 양산 라인이 나왔습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각각 다른 조립 단계였어요.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 저는 그 영상을 멈추고 돌려봤어요. 여러 번. 어디에도 인도네시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8일 내부 문서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협력 현황 보고서. 2025년 4분기 버전이었어요. 국가별 분류가 있었습니다. 주개발국은 대한민국. 공동개발 파트너 항목은 비어 있었어요. 기술협력국은 아랍에미리트로 협상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재 구매국에는 필리핀, 폴란드, 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 협력관계,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있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 항목은 비어 있었어요. 우리는 기타 협력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복사해서 장관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관이 문서를 읽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에 항의해. 무슨 근거로요? 우리가 공동개발국이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참여국입니다. 2024년 8월 이후로요. 분담금 조정 이후에 바뀌었어요. 왜 몰랐어?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을 뿐이죠.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정리를 했어요. 올해 우리가 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분담금 1,113억 원을 8월에 납부했어요. 엔지니어 12명을 파견했는데 실습이었습니다. 기술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수동적이었어요. 복좌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구매 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한국이 한 일들도 정리했습니다. 양산 라인을 가동했어요. 1호기를 최종 돌입했습니다. 필리핀과 협상을 진행했어요. 아랍에미리트와 파트너십 협상을 했습니다. 블록 2, 3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뒤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기록에 썼습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 번 아직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의 의미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갔어요. 2026년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자카르타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이었죠. 하지만 저는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올해가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미 기회는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월 2일,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문서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KF-21 도입 관련 협의 사항. 내용은 3줄이었어요. 1. 구매 의향서 공식 제출 요청. 2. 예산 확보 계획 제출 요청. 3. 상기 서류 제출 후 세부 협의 일정 조율 가능. 통보는 간결했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런 걸 요구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상급자에게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봐라. 한국이 우리 의향을 확인하고 싶대. 확인요? 우리가 정말 살 건지 확인하겠다는 거지.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구매 의향서. 예산 확보 계획.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전투기를 사려면 당연히 필요한 서류들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내지 않았어요. 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살 건지.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살 거냐고, 아니면 그냥 옵션으로만 갖고 싶은 거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최후 통첩입니다. 뭐, 한국이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 의향이 있냐고요. 이번에 대답 못하면 끝입니다. 같은 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계속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어요. 분담금은 줄였고, 나팔은 샀고, 의향서는 안 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의향서를 내면 되잖아? 예산은요? 그건 예산 없이 의향서만 내면 더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을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을 경고했습니다. 2024년부터요. 분담금 줄이지 말라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라고, 구매 계획을 세우라고.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1월 3일,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기록했어요. 제목은 KF-21 사업 현황 및 인도네시아 위상 분석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설명을 기다렸다. 왜 조건이 바뀌었는지, 왜 정보가 오지 않는지, 왜 우리가 뒤처졌는지. 설명을 기다렸다. 두 번째 문장. 설명은 오지 않았다. 세 번째 문장. 설명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의 의미를요.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1월 4일, 저는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확인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기본합의서 개정안. 2025년 6월 서명된 문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지위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참여국, 공동개발국이 아니었습니다. 참여국. 언제 바뀐 건지 확인했어요. 2024년 8월 문서부터였습니다. 분담금 조정 합의 이후요. 조용히 바뀌어 있었어요. 설명도 없이요. 두 번째 확인은 기술 이전 범위였습니다. 합의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블록 1 기본형 기술 자료 제공. 성능 개량 관련 기술은 별도 협의 대상. 블록 1 기본형. 저는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KF-21 블록 2 개발 착수.
블록 3 로드맵 공개, 무인 편대기 통합 목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블록 1이었어요. 가장 초기 버전. 블록 2, 블록 3는 별도 협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명확했어요.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위였죠. 우리가 낸 돈에 상응하는 범위. 세 번째 확인은 우선권이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공동개발국 우선 구매권은 없었어요.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구매 계약 체결 순서에 따라 인도 일정 조율, 선착순이었어요. 먼저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받는 구조. 필리핀이 우리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네 번째 확인은 시제기였습니다. 최종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시제기 이전 없음. 우리는 시제기를 받지 못합니다. 왜? 분담금을 줄였으니까요. 다섯 번째 확인은 복좌형이었습니다. 한국 측 공문에 적혀 있었어요. 복좌형 관련 논의 불가. 이유는 없었습니다. 불가하다는 결론만.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복좌형 개발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돈을 내니까요. 충분한 돈을.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블록 1 기본형 기술 자료, 48대 구매 가능, 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국 지위.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 없는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시제기, 복좌형, 블록 2 이상 기술, 추가 비용 없이는 안 됩니다. 우선 구매권도 없어요. 현지 생산 확약도 없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가 받을 예정인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복좌형 개발 참여, 블록 2 이상 기술, 현지 조립시설, 무인 편대기 통합, 공동개발 파트너 지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천억 원을 냈어요. 그들은 10조 원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 그들이 받을 것.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분담금을 1조 7천억 원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 5천억 원만 냈어요. 엔지니어 12명을 파견했는데 실습이었습니다. 기술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수동적이었어요. 나팔은 42대나 샀습니다. 확정이었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도 정리했습니다.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았어요. 구매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도입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투자도 없었어요.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한 건 적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KF21 사업 참여 결과 및 현황이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요약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KF21 프로그램 내 지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1. 공식 명칭은 참여국입니다. 2. 분담금은 6천억 원입니다. 당초 1조 7천억 원의 35%예요. 3. 기술 접근 범위는 블록 1 기본형입니다. 4. 우선 구매권은 없습니다. 5. 현지 생산권은 미확정입니다. 6. 시제기는 받지 못합니다. 7. 복좌형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분석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상기 조건은 2025년 6월 합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배제가 아니라 범위예요. 분담금 조정에 따른 기술 이전 범위 조정은 계약상 정당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그램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블록 1 기본형 접근권은 유지됐어요. 48대 도입도 가능합니다. 단, 예산 확보와 구매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해요. 다만 최신 기술은 현재 접근 범위 밖에 있습니다. 블록 2 이상, 복좌형, 무인 편대기 통합 같은 것들이요. 추가 협상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KF21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선 KF21은 우리가 선택한 조건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 의견란을 남겼습니다. 한 문장만 썼어요.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했다. 1월 6일 국방부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장관, 차관, 각 군 참모총장, 각 부서 국장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나눠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참여국입니다. 블록 1 기본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어요. 최신 버전은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직 협상 전입니다. 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프라타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선택이 틀렸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틀렸다기보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분담금을 줄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랐어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되돌릴 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협상력은 약해졌습니다. 왜?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우리를 기다릴 이유가 줄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자카르타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전투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공군 기지에서였을 겁니다. F-16이겠죠. 아니면 수호이, KF-21은 아니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파일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KF-21은 더 이상 감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항목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